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파고다 원패스 HSK 이정아 강사입니다. 또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7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이 걱정된다,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영상 준비했으니까 오늘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오답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요. 바로 5급 독해 부분입니다. 5급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좀 시간이 없어서 특히 그 독해 3부분 마지막 부분은 못 건드리고 끝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그거랑 더해서 문제를 조금 빨리 푸는 방법 몇 가지 제가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진행할 순서는 일단 지난달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살짝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이번 달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이번 시험을 예상을 해보고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요점 정리 확실하게 정리까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달에는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었지만 제가 조금 중요했던 부분만 좀 살펴드리면은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하는 게 나왔어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HSK 4급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접속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순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그래서라는 단어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또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뒤집어지죠. 역접이라고 하는 거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이어지는 종而 이성이죠. 그다음에 인此그리하여 그리고 우리가 제일 쉬운 소위 비슷한 류의 접속사입니다. 반드시 세 개를 이제 같이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우리가 3급에서 배웠던 如果 그다음에 4급에서는 要是 만약 뭐뭐라면 그다음에 요게 5급이죠. 假如 하면은 이게 앞 글자가 가정할 때 가짜여서 요것도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 3총사 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호응 구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이죠. 5급 단어가 일단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하나하나 외워가지고는 아마 써먹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짝꿍으로 자주 나오는가 이거를 알아두어야 여러분이 5급 단어를 아마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외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은 지난달에 같은 경우에는 취더 정지호 이게 한자를 보시면은 취득이잖아요. 정지호는 한자 그대로 성취. 그래서 성취를 얻어내다 성취를 얻어내다, 성취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동사 목적 짝꿍은 아니고요. 비후하면 피부죠. 4급 단어. 비후비하면 피부 표면 이런 식으로 명사와 명사가 어울리는 것들 요것들이 등등등 나왔다. 이거 말고도 단음절 형용사나 뭐 단음절 동사 같은 거 이름절자리 있죠. 그런 것들도 나왔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 같은 거는 요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호응 구조는 일단 여러분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안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자주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제가 좀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함께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미엔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를 뒤집으시면 대면이에요. 대면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맞서는 거잖아요. 일단 가장 자주 나오는 건 이런 식으로 쿤난, 난 경성이죠. 4급 단어. 어려움에 맞서다. 쿤난을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원티라는 굉장히 쉬운 단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엔또에 하면은 우리가 제가 아까 맞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서는 게 자기가 좀 억지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대응하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에 좀 용간, 너 땅지자 조사 보이시죠? 용간, 너 용감하게 맞서다, 용감하게 대면하다 또는 찌지, 적극적으로 맞서다 이런 것들도 동사 앞에 굉장히 부사로 자주 쓰시게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싱청, 형성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한자랑 똑같죠? 형성하다, 요거는 뒤에 이제 추상명사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싱거 무슨 성격을 형성하다. 반드시 여기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가운데 이렇게 수식을 해서 뭐뭐뭐뭐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있죠. 뭐뭐뭐뭐한 성격을 형성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관 하면 무슨 습관을 형성하다. 그 다음에 요게 5급 단어죠. 펑그어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자로 품격인데요. 어떤 고유의 스타일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유한 스타일을 형성하다,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꿀리 요거는 제가 뒤
뒷글자를 병음을 좀 적도록 할게요. 한자 보시면 규율이라는 단어잖아요. 규율도 괜찮고 뭐 규칙도 괜찮습니다. 명사로 하면 규율, 그래서 무슨 규율을 형성하다, 무슨 규율이 형성되다도 해서 괜찮습니다. 꼬이리 같은 경우는 명사로 쓰면 그렇게 쓰지만 얘는 형용사로 하면 규칙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듣기 같은데 我的生活比较规律. 그래서 제 생활은 비교적 규칙적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학교를 가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또 품사 다른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导致라는 단어입니다. 요 글자가 우리가 4급에서부터 导游, 여행을 이끄는 사람 뭐죠? 가이드였죠. 그래서 우리가 导자 같은 경우는 인도, 유도, 지도, 뭔가를 끌어당기고 자기가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런 느낌이 일단 导가 들어가면은 있는 단어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시고 导致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이제 좀 주로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바로 한자 그대로 이제 질병이라는 단어인데요. 导致疾病 하면 무슨 질병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또는 손실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손실, 무슨 손실을 초래하다. 특히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자 쓰실 때도 많이 틀리니까 잘 보세요. 이 앞에가 위를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없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손실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리울란이라는 단어인데요. 한자가 지금 보시면은 뒷글자가 우리가 유람, 돌아다니는 거 관람할 때 람자거든요. 리울란 하면 훑어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듣기 같은데 리울란 왕짠, 듣기 같은 데서 우리 인터넷 관련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훑어보다 그냥 웹서핑하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무슨 내용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는 우리가 비지, 필기라는 단어가 있죠. 리울란 비지 하면은 우리가 필기한 것을 필기한 내용을 훑어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옆에 좀 비교 써놨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급에서 자주 나오는 요거 있죠. 충전기 할 때 무슨 기기를 나타내는 요 글자 있죠. 요 글자랑 이어서 리울란치에서 듣기에서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웹 브라우저라고 하죠. 이제 그런 뜻으로도 나왔었으니까 또 한번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호응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A, B, C, D 보기가 제가 어떻게 해요? 품사가 맞춰서 나온다고 항상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글자 수까지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빈칸 동사네 동사 골라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살짝 일단 보시고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지 마시고 보기를 살짝 보니까 동사네. 그러면 여기 1번이 동사 자리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급에서 호응 구조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요. 호응 구조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요. 뭐 동사 목적어 구조도 있고 뭐 부사랑 자주 부는 동사 구조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가 바로 동사 목적어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라는 걸 알았으면 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목적어를 보셔야 돼요. 목적어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뒤에 목적어를 보시면은 다행히 붙어 있네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시느냐?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한 어려움이 닥치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어 전체가 뭐뭐뭐뭐한 쿤난 이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적어는 우리가 명사 덧자 뒤에는 우리가 명사가 나오니까 이 덧자 뒤에 나오는 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을 받는 중심 목적어만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령 여기 앞에 긴 우리 쿤난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나왔다고 해도 그건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뒤에 나온 중심만 보시면 됩니다. 쿤난이랑 어울리는 명사 어디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보니까 여러분 딱 한자를 보시면은요. 여기 앞에 미엔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미엔자. 이거는 대놓고 여러분은 헷갈리도록 나온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왜? 미엔뚜이 쿤난. 아까 짝꿍으로 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C. 나머지는 해석 안 하셔도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샤포시 뭐뭐 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 루동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루는 자 뒤에 거랑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마치 뭐뭐와 같다. 그래서 비탈길을 내려갈 때는 就 마치 루동 뭐뭐와 같다. 我们的人生 우리의 인생이 失意时 우리 뭐 시르에 빠지다 이런 말 하잖아요. 회화에서도. 그죠? 그래서 시르에 빠졌을 때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용감, 너 용감하게 어떻게 어려움에 맞서야
야오는 우리가 이제 독해에서는 거의 의무의 형태로 나오죠. 뭐냐면 교훈 주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용감하게 어려움에 맞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봐도 풀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렇게 푸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방법으로 푸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나머지 단어 중에서는요. 여러분이 A하고 B, C번 요거 미엔린이란 단어인데 요 단어하고 그다음에 미엔뚜이 요 단어하고 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어로만 정확하게 해석을 해두시면 전혀 헷갈릴 게 없거든요. 미엔뚜이는 맞서다라고 외우시고요. 미엔린은 뭐가 닥치다. 그러니까 직면하다. 자기가 일부러 적극적으로 나서는 느낌보다는 자기가 원치 않은 어떤 것이 자기 앞에 다가온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뒤에 이제 위기나 파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미엔린, 포찬 이런 것들 단어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전시 아끼다라는 단어인데 5급 단어에서 요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조금 있어요. 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품사와 상관없이 일단 그런 단어라고 여러분이 찍기만 하셔도 그냥 독해 같은 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귀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독해 이 부분에서 요거 뒤에 어떤 명사가 자주 나와서 주제로 나오냐면 예위 시간 그래서 여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다. 珍惜业余时间이라는 표현이 아예 그냥 독해 이 부분 답으로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이제 메시지로도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단어는 이렇게 요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빈칸을 이제 2개를 넣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이렇게 1번 보기를 싹 보시면은 동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동사다 그러면 제가 어디를 앞쪽 말고 목적어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부터 보지 말고 요 정도부터 우리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自然 우리가 자연인데 지금 위치 자체가 동사 앞이니까 요거는 부사로 해석을 해야겠다. 부사는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보통 개희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1번 하고 1번 된 꼬이를 아까 규율.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규율이라는 단어와 아무래도 제가 요거 자연스럽게보다는 요거랑 어울리는 걸 고르시면 훨씬 더 좋다고 했었죠. 자, 단어들을 살펴보시면 정리 하면은 요게 지금 한자를 보시면 입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서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또 많이 찍으세요. 근데 정리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회사 같은 게 제일 많이 나오죠. 정리 99번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이제 회사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조하다라는 단어예요. 제조가 뭐냐면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슨 상품 뭐 이런 뭐 펜을 제조하다 만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한자 그대로 개발하다. 개발하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개발은 아니죠. 일단 제조나 개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하고도 지금 어울리지 않아요. 자기가 보통 의지대로 자기가 이거를 내가 제조를 해야지 만들어야지 내가 이거를 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어는커녕 앞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남은 단어 뭐예요? 싱청. 형성된 규칙이다. 형성된 규율이다. 요게 부드럽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번. 자, 그럼 이제 2번을 가볼게요. 제가 중간을 확 줄였어요. 왜 줄였을까요?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이 중간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제가 밑에 쫙 보니까 역시 지금 다 이음절자리 동사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동사들이 쭉 나왔는데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시라고 했어요. 여기.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회의 2번 될 것이다. 뭐가? 各种 제가 목적어 길어도 전체 다 보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목적어로 자주 나오는 숫자, 양사, 명사, 수양명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양사 뒤에 여기만 보시면 여러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앞에 두고 저기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지빙, 질병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질병을 어떻게 해요? 볼게요. 질병을 실현하면 실현하다. 실현하다는 뒤에 목표나 어떤 목적이나 자신의 이상, 꿈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니까 어울리지 않죠. 질병을 실현하는 건 한국어도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페이허 이게 한자가 좀 배합이거든요. 합자가 들어갔으니까 누구누구와 협력, 합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병과 협력하는 건 일단 말이 안 되죠. 한국어도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오답이요. B번을 굉장히 많이 찍어요. 왜냐면 이게 질병하고 좀 어울리거든요. 근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传染하면 전염시키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무슨 우리가 이제 등을 켜고 잠을 자면 질병을 전염시키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导致. 정답은 질병을 초래할 것이다. 회의까지 조동사까지 들어가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导致疾病, 질병을 초래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바로 호응 구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A, B, C, D가 모두 이게 동사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뒤에 목적어를 보시라 그랬죠. 앞에 보지 마시고开始 뭐 하기 시작했다? 试题 시험 문제를 1번 하기 시작했다. 시험 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자, 지금 D번을 보시면요. 글자 보이시죠? 글자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아까 우리 미엔뚜이 미엔린 한 것처럼 대놓고 여러분 한자 헷갈리라고 그렇게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두 개 먼저 우리 살펴볼까요? 헷갈리니까. 자, D번 같은 경우는 유람이에요. 유람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행하다 3급, 4급에서 나왔던旅游,旅行하고 약간 비슷하죠. 근데 영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여행하다보다는 유람,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느낌이 있고 여행하다 旅行,旅游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뒤에다가 목적어를 쓸 수가 있다. 여울란 중국, 중국을 유람하다, 그러니까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 아까 했었네요. 리울란 훑어보다. 시험 문제를 어떻게? 훑어보셔야죠. 자, 근데 A번하고 C번도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나 내용하고 어울리는 동사기는 해요. 요거 보시면 꼬이나 요거 독해 일부분 보기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귀납식 구성 이러면서 배우는데 귀납이 뭐냐면 내용을 싹 한번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종합을 해요? 시험 문제 받았는데 시험 문제를 훑어보셔야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까이코 요거는 내용을 한번 간추리고 대강의 내용을 만드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시험 문제를 싹 훑어봤다. 그래서 칸다 어띠산 티시 세 번째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흥분을 했다. 뭐 자기가 아는 내용이 나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독해 일부분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항상 이제 구문을 아까처럼 단어가 아니라 짧은 구문을 해석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단어 고르기도 어려운데 문장까지 해석해서 골라라. 이런 부분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절대 문제 없어요. 전체 해석을 하지 않고도 앞뒤 문맥을 파악을 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특히 접속사나 지난달에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앞뒤 부사 등등의 호응 구조로 여기도 호응 구조가 기본적으로 일단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품사를 보니까 동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문장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뒤에 목적어 없죠. 쉼표로 여기서 문장이 끊겼으니까 앞쪽을 살짝 보실게요. 앞쪽을. 人的 사람의 知识, 지식, 과, 经验 경험이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위에 하면은 A 할수록 B하다. 위에 A, 위에 B. 여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여기 A 부분이 좀 짧았어요. 지금 두 글자만 나왔는데 위에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 위에를 반드시 찾아줘서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A가 짧으니까 위에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위에가 어디 있다라는 얘기? 1번에 있다라는 얘기죠. A, B, C들을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딱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C번은 해석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저 넘길 거예요. 전혀 해석 안 할 겁니다. A하고 이제 B번을 우리가 해석을 하실 건데 이거 보시면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수록 풍부할수록 위에 뭐 하기 쉽다? 롱이 建立 아까 우리 독해 일부분에서 정리 뭐뭐를 세우다 요거 뒤에는 회사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建立 요거는 뒤에 추상명사 나오죠. 무슨 관계를 만들다, 관계를 세우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建立 联想 한자로 연상이에요. 연상. 그래서 연상을 만들기 쉽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需要 뭐가 필요하다? 努力积累 삼성주의 하셔야 돼. 积累 하면 쌓다. 뭔가를 쌓는 것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경험이 풍부할수록 우리가 보시면은 앞에 내용과 쫙 연결을 하시면 这种联系 이러한 관련은 就是联想 지금 쌍따옴표 안에 나온 게 주제란 말이에요. 쌍따옴표 안에 나온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연상과 어울리는 정답 A번을 고르시면 돼. 사람의 이러한 관련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상이란 기억의 기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이런 어떤 연상을 하기가 쉽다. 그래서 찌리 기억력이 D가 향상되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번하고 D번은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자, 이번에는 제가 독해 2부분 팁 하나 준비했거든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는 짧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빨리 해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고유명사 또는 전문 용어, 중국 속담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내가 5급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인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유명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캐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독해 이 부분 앞부분에 나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니면 쌍따옴표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쌍괄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시험을 보러 가면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 같은 게 만약에 나오면은 저도 이거를 대충 이런 한자구나, 이런 뭐 효과구나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효과인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저도 풀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라든지 고유명사 같은 건 보통 쌍따옴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독해 이 부분 특히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어차피 오늘 전체 지문 내용이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먹는 건지 뭐 운동 방법을 말하는 건지 무슨 산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뭐 산, 산 이름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보기를 보시면 보통 공통점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공통점은 사실 지금 많이 없어요. 있다면 여기 지금 독해 이 부분 A, B, C, D 보기로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뭐뭐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내용. 그래서 오늘은 뭐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방법을 얘기하는 건가? 하고 위로 올라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定式思维效应 5급에서 각각 자주 나오는 글자 단어들이긴 한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정해진다 할 때 정자 그다음에 추세할 때 그래서 定式 정해진 뭐 경향 정해진 추세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다음에 思维 이 단어는 자주 나오죠. 사유 사고 생각을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 단어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특히 독해 같은 데서 무슨 효응 무슨 효과와 반응을 합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정해진 추세에 사유 효응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요것은 정의를 합니다. 뒤에서 보세요. 즈하면 뭐뭐를 가리킨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여기 주어 끊으시고 짜이 시간 장소로 끊으시라 그랬죠. 방향 나타내는 표현. 사람들이 인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용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라는 동사인데 얘는 거의 연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동사 2번을 찾아서 반드시 묶어주시는데 동사 2번을 찾으실 때 너무 글자가 많아 띄어쓰기도 없어. 보통 동사 2번을 데리고 나올 때 이 라이랑 보통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를 경계로 해서 끊어주시면 돼요. 여기 동사 2번 있네요. 칸달 뭐뭐를 대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쌍따옴표 라오眼光을 이용하여 칸달 뭐뭐를 본다 뭐뭐를 대한다. 뭘 대해요? 遇到 자기가 맞닥뜨린 所有问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대한다. 이게 1번 정의. 쌍따옴표에 대한 1번 정의가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라오 옌꽝이라고 읽고 지나갔는데 쌍따옴표 안에 나온 단어들은 여러분이 조금 모르는 단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지나가는데 여기 옌꽝이라는 단어 좀 중요해요. 듣기 같은 데도 나옵니다. 이더 옌꽝 헌가오 이런 식으로 옌꽝 하면 뭔가를 보는 안목, 뭔가를 보는 자신의 눈 이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라오 옌꽝 오래된 어떤 자신의 관점 그래서 이게 뜻이 약간 파생이 되면 요즘 이제 선입견이라고 라오 옌꽝을 표시를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오 옌꽝 단어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우셔서 또한 뭐뭐라고 말할 수가 있다. 1번 정의 그리고 2번 정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네요. 1번에서 모르면 2번 해석하면 요거의 뜻을 대충 알 수가 있다. 보시면 요것도 지금 보시면 뭐뭐를 사용하여. 동사 2번 어디 있다 그랬어요? 라이 뒤쪽에 여기 지금 보시면 관찰하다. 여기가 동사 2번이네요. 뭘 사용해요? 지금 보시면 지레, 기존에 쌓여있던 知识, 经验,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뭘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고 思考,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우셔서 또한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1번, 2번 나왔으니까 대충 이러이러한 효응을 말을 하는구나. 알았다. 자, 그럼 이제 비슷한 데 찾습니다. 정답 D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定式 여기 지금 쌍따옴표만 없지 아까랑 지금 주어에 나온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일 부분에서 나왔을 때 찌리 하면 뭐라 그랬어요? 뒤에 이제 추상명사를 자기가 세우고 만드는 거라 그랬죠. 지금 보시면 在 역시 什么什么上 뭐뭐상에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在 어디에? 已经 줄임말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经验 경험 등의 기초상의 建立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미 가진 경험 기초 어디 나왔어요? 아까 여기 2번 정의에서 지식 경험이라고 했죠? 여기는 그냥 경험 등이라고 했으니까 동현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제가 시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요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호응 구조는 반드시 많이 알아둘수록 좋다. 요거는 급수 안 가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힌트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반드시 전체를 해석해야 답이 나온 문제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힌트를 앞뒤에서 반드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외국인이라는 거 고유명사
대명사 또는 전문 용어 나왔다. 저도 몰라요. 다 똑같습니다.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아, 이러한 효과를 말을 하는 거구나. 아, 이러한 거를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가르쳐드린 그런 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요점 정리까지 들어보시니까 7월 시험 문제 없으시겠죠? 자, 다가오는 7월 시험 여러분 잘 보시고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따지야, 再见!